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생 최지원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경제 범죄에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팀 윤성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먼저 이번 판결 선고 내용 어떻게 나왔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수백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수백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500억 원가량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 최 회장에게는 유죄를,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네. 이 기소 단계에서 최재원 부회장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이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좀 법조계라든지 업계에서도 전망하는 그 상황이 좀 달랐었는데, 네. 최 회장이 오늘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최 회장에 대해 약 465억 원의 펀드 출자형 선지급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다만 계열사에 대한 추가 보너스 반환 방식에 의한 부회자금 139억 5천만 원 조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최 회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와 관련 재판 예규에 따라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이 영향력을 미치는 다수의 유력 기업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그 회사 재산을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유죄로 인정된 펀드 출자용 자금에 관한 횡령의 점에서는 그 대외 유출 횡령액이 500억 원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범행 동기에서 나타난 죄질의 무거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이 최 부회장의 경우는 그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무죄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최 회장과 반대로 최 부회장의 경우에는 펀드 출자 등에서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을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펀드 출자 선지급금 횡령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최 회장이 자금 횡령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기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FG 주식 고가 매입에 의한 배임에 있어서도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되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 네. 최 회장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겠어요. 법정에서 뭐라고 말을 남겼습니까? 네, 최 회장은 실형 직후 재판장에게 재판장님이 많은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무엇이 제대로 증명되는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최 회장은 제가 이번 사건을 알게 된 지는 2010년이었고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며 정말 제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무죄를 선고받은 최 부회장의 경우도 선고 직후 취재진들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다라는 말만 남긴 채 급하게 떠났습니다. 네. 이 당사자들도 물론 충격이 크겠습니다만 이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겠죠. 맞습니다. 이 지금 바로 항소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네, SK그룹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바로 발표해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실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과 협의한 후에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징역 4년이란 말이죠. 이게 상당히 좀 중한 그런 선고입니다. 이 종종 기업 봐주기 양형이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재벌 경제 범죄를 좀 강하게 처벌을 한다,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좀 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와 좀 달라진 분위기가 좀 실감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나그룹 등 기업의 형사 사건은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형적인 기업 범죄인 횡령 배임 등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양형 기준이 강화돼 기업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진 것인데요. 기업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횡령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년에서 7년, 가중될 경우에는 5년에서 8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특별 가중 요소로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네, 앞서 김승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 김승현 회장 말고도 지금 재벌 총수들 여러 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지금 상당히 좀 심란하겠어요? 네. 네, 현재 한화, 금호의 석유화학, 하이마트, LIG 그룹 등 대기업 총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재판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예, 지금 남아있는 재벌 총수들의 선고가 어떻게 날지 또 네. SK에서 이제 바로 이제 즉각 항소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항소심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 갖고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